안녕하세요. 서울시 영테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입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를 위한 따라하는 소액 투자와 간접 투자, 첫 번째로 펀드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정승호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안재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투자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좀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데 간접 투자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첫 시간에 얘기 드릴 펀드가 있는 거죠. 집합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는 개인들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정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돈을 전문 운용 기관에 위탁해서 전문 운용료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대신 주식이나 채권 다양한 투자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가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펀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펀드도 또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주식형, 혼합형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짧게 해주신다면. 펀드는 보통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이렇게 좀 많이 나뉘는데요. 주식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보통 주식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 현대차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식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주식형이고,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형 반, 채권형 반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보통 분배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회사의 채권들 또는 우리 나라들이 발행하는 채권들 보통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채권형이라고 하고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말고도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투자하는 것도 나뉘어가지고 글로벌 채권형, 글로벌 주식형, 국내 주식형들도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투자가 아니라 펀드를 이용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엄청나죠. 일단 펀드 투자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해요, 펀드를. 왜 그러냐면 정말 유리한 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핫한 게 미국 주식이죠. 애플, 테슬라 이런 거 주가가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주당 이제 $1,000가 넘어서 1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금이 그보다 적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쪼개서?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쪼개거나 아니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온전한 주식을 갖고 싶으면 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원하는 회사를. 그리고 펀드 자체는 얘기 드린 것처럼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쪼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돼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ETF 같은 형태라든지 인덱스 펀드는 굉장히 큰 분산을 가지고 있고 지수 전체를 모두 다 사기 때문에 일반 펀드들은 보통 20에서 40개 정도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기업들을 사기 때문에 일단 위험성을 많이 배제할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재간접 펀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펀드 오브 펀드라고. 걔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런 펀드는 이론상은 한 200개에서 400개 기업에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분산. 내가 아무리 적은 돈 10,000원을 투자해서 400개 기업 주식을 산다? 불가능하잖아요. 펀드를 통해서는 가능한 영역. 그래서 일단 위험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전문 운용력이 이 모든 것들을 나 대신 해준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즘에 각광받는 그런 산업이나 이런 데에도 제가 골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산업군에 대해서 펀드들이 다 종류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산업군에 있는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 산업군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제가 좀 저의 감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펀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펀드를 선택하면 조금 더 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펀드를 선택하실 때 펀드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펀드를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든지 또는 은행 같은 곳에서 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엔 뭐 모닝스타라든지 뭐 펀드 닥터라는 그 펀드를 비교 분석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각 펀드별로 펀드의 규모, 자산 규모, 그다음에 펀드의 업력, 또 그걸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업력, 그다음에 이 펀드가 어떤 곳에 투자가 되는지 그 산업군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고요. 네, 거기서 좀 더 공부를 더 하신다고 하시면은 각 펀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제 수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보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펀드를 시작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펀드가 간접 투자여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산이 돼서 안전한 건 맞는데 그래도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저는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제 지점을 방문했을 때 이제 직원분께서 권유하는 펀드는 이제 두 번 봐라 뭐 이런 얘기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펀드도 새로 나오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생 펀드죠. 예, 신생 펀드가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최소 3년 된 펀드를 얘기를 드려요. 왜 3년이냐면 그 정도 운영 경과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거의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잘했는지. 예. 물론 뭐 과거 성적이 미래 성적을 담보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의사결정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규모. 펀드들이 규모가 너무 작으면 이제 집합투자업상 기준보다 낮으면 펀드 자체가 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작게 되면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우리 운용사 이름을 걸고 하는 대표 펀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큰 펀드들은 보통 수천억 단위가 되는데 그런 펀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되고 운용에 신경을 쓰는데 작은 뭐 몇 억에서 몇십억 단위 펀드들은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용을 봤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곳 혹은 이제 상관관계라고 해서 너무 산업들끼리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게 전체 펀드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3가지만 보셔도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는 결국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 중에 과연 얼마만큼을 투자금으로 쓸 것이냐, 펀드에 투자할 것이냐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펀드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기간을 설정해서 내가 최소 1년, 2년, 3년 이상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을 좀 설정하는 게 펀드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접 투자를 이용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펀드를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 투자는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이제 청년층분들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업 또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해도 전문가 분들이 어느 정도의 검증을 끝내서 검증을 맞춰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시작해보기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투자를 시작하실 때 물어봐요. 왜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좀 더 뭐 윤택한 혹은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것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펀드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얘기 드리는 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젊은 청년분들은 하셔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우린 책도 읽어야 되고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다양한 활동, 자기개발도 하고. 근데 투자에 너무 매진하고 올인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에너지,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투자를 꽤 오래 한 공부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큰 이익이 있을까? 오히려 약간 뭐 손실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간접 투자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든요. 그래서 펀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우리가 하기에 여러분이 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초보 투자자를 위한 따라하는 간접 투자와 소액 투자 펀드 편 함께 했고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두 분 감사합니다.